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 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일 지방선거 전라북도지사 후보를 만나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전라북도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다양한 공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라북도지사 후보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슈 토크 함께 진행해 주실 안병환 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우리 후보자님, 자, 민주당 경선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당을 하시고 3달 만에 또 이렇게 공천을 받게 되셨는데 공천 결과를 받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 네, 먼저 공천을 해주게 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작년 12월 10일에 복당한 제가 전라북도의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통합시키고 혁신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 하나 하고요. 다른 하나는 전라북도의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워달라 라고 하는 우리 도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이 열망을 어떻게 담아내서 전라북도를 변화시킬 것인가, 또 전라북도의 미래 발전에 관한 비전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께 드릴 것인가, 이런 점에 역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이번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표 주자로 나서는 데까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후보님이 선택을 받은 거는 2가지. 전북의 혁신 그리고 도민들의 경제 발전, 이 2가지 염원을 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실지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는 것은 곧 당선과 굉장히 직결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경선이 굉장히 치열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에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경선은 치열하게, 결과는 승복하고, 그 후에는 원팀으로, 이런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중시해온 민주당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라북도 경선을 마치고도 저는 똑같은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그만큼 원팀이 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월 9일 날 저희가 전라북도 새로운 시대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또 5월 12일 날 출범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지사 이번에 출마한 모든 캠프에 계신 분들을 골고루 또 인선에 참여를 시키고, 또 모든 국회의원님들을 상임선대위원장님으로 이렇게 모셔서 진정한 원팀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는 결의가 바로 그 선대위 구성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원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먼저 전북 지역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과제를 꼽으십니까? 전라북도가 전국 모든 시도 중에 경제력 지수가 최하위다. 벌써 5년째입니다. 저는 경제력도 꼴등이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 잃고 있다는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건 결국은 저는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만한 동네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절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기업 5개 이상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대받고 있고 사업할 만하다라고 하는 신바람 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제가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일자리 늘려서 청년들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정착하면 살게 하고 하는 것이 제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 또는 대기업 유치와 이런 일맥상통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유능한 경제도지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 이 경제 분야를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활성화되고 여러 제조업이나 관광 서비스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하고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활성화시켜서 기존의 전라북도에서 일하는 기업들이 더 잘 되고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거기에 당연히 제1번 우리가 집중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대기업 일자리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대기업 찾아서 밖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도 우리 전북에 유치해서 균형 있는 발전들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취지일 뿐이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해 온 사람들을 모르쇠 하겠다 아니면 등한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그게 1번이 돼야죠. 그러나 그동안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이 점에서 많은 전임 도지사님들이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제대로 좀 쓸만한 대기업 하나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간절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그런 의지를 밝힌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네, 좀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대기업 하면 네. 아마 후보님의 고향이시기도 한데 군산에 우리 아픈 손가락 두 네.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GM 대우하고 현대중공업. 네. 사실 대기업이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지역과 꾸준하게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히 군산에서 그 현대조선소와 GM이 문 닫으면서 저에게 준 교훈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가 크게 느낀 것은 전라북도에 제1번 공장을 유치하자. 그래서 여기가 메인이 된다면 설사 경기를 좀 타더라도 여기까지 문 닫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저한테 큰 교훈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분야 중에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 아니면 뭐 정읍, 남원 이런 데하고 어떻게 융합을 하면서 대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잘 찾아내서 대기업들을 잘 설득해서 데리고 왔을 때 그 분야에서 대한민국 첫 번째 가는 공장을 전라북도에 유치한다면 그 다음에 경기가 있더라도 문 닫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우리 후보자님의 대표 공약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전라북도 경제와 관련된 공약들 참 많습니다. 먼저 새만금 이야기부터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새만금 개발, 메가시티 건설이 사실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들이 꼭 꼽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새만금 개발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앞으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온 SOC, 새만금 공항, 철도, 항만, 도로 이런 것들이 빨리 완성이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거기에 이제 컨텐츠를 넣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한 것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과연 될까라고 사람들이 의문도 갖고 있고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편안한 공약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도전적인 공약을 하고 그 달성을 위해서 죽자사자 한번 뛰어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공약이라고 보아주시고요. 제가 그동안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테마파크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다가 번번이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연구해서 저희가 협상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꼭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대담을 좀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었는데요. 네. 공약 중에서
그러니까 전북으로 본다면 동부 또는 예. 서남권 이쪽 네. 그 농업 지역, 산악 네. 지역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주, 군산, 익산 이 도시 중심의 공약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쪽이 또다시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 위한 어떤 배려 또는 공약들, 지역의 개발 정책들을 어떻게 좀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지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균형 감각입니다. 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대통령에게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분들이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잘 고려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동북권에 계신 분들이 새만금에 접근하기가 쭉 지금 현재는 교통망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약간 돕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만금 그 남북 이축도로가 부안 하서에서 끝나는데, 이 하서에서 정읍 쪽으로 직접 연결하는 그 도로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연결이 되면 이 정읍을 통해서 남원 아니면 전라남도 이쪽에서도 새만금 항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겨서 새만금 항의 접근이 훨씬 용이해진다. 그래서 새만금 항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동북권에 계신 분들하고 이 서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훨씬 교류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작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권에 제조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약간 허무한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이 벌써 3만 5천 불, 4만 불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힐링, 휴양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특화해서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동북권 관광벨트화해서 개발하는 그런 많은 관광 자원을, 인프라를 만들어 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개 지자체에 7개 공약을 발표하셨잖아요. 네. 임실, 순창, 고창 지역도 좀 살펴보자면 이런 지역들은 자연환경에 기반한 관광산업 그리고 농식품 산업의 활성화 공약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어떤 산업이 가장 유망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농식품 산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높아갈수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 저희 옆에는 거대한 시장인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 이 항을, 우리가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 단지가 있지만 여기는 주로 가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땅을 통해서 재배부터 유통, 그리고 여기를 새만금 공항이나 새만금 항을 통한 수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된다면 저는 앞으로 이 전북의 농생명 산업에 대한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임실 치즈, 뭐 순창 장류 이런 것들 기존에 이미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려지고 있는 그런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더 육성해서 한다면 앞으로 우리 동북권도 또 그런 관광단지를 체험, 또 숙박, 또 산악 쪽의 여러 힐링 이런 것과 같이 연계되는 복합 관광 단지를 만든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벨트화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 군산의 군산의료원이 엄청난 역할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 지역에서 남원에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이 지역에서 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고 필요성도 매우 높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다 동의한다는데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빨리 추진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법도 좀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공약을 했어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네. 왜 그냐? 의협에서 반대해요. 네. 의사들이 굉장히 세게 반대해요. 그리고 의협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 상대로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난항에 빠져 있어요. 공공의대 설립을 가장 주장하고 계신 그 지역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님, 그거를 민주당에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열심히 주장하시다가 국민의힘으로 가셨어요. 네. 당연히 그럼 국민의힘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과제를 이끌어내면 국민의힘만 설득되면 양당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용호 의원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저는 그 부분은 의사협회를 설득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특정 집단의 목소리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 긴 방향을 좀 역사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제가 이용호 의원님과 같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손잡고 열심히 설득해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지요. 이 새 정부와의 소통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뭐 이런 부분들 소통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제 도지사가 야당이 돼버렸어요. 네. 새로운 정부로부터 얻을 거는 얻어내고 또 잘못된 거는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여당 지도부를 상대함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우리 지역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고 우리 목을 찾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원내대표의 경험이 있어서 여야를 두루 넘나들면서 협상을 한 경험, 또 현재 여당 내에도 그래도 김관영이가 내는 대안에는 항상 합리성과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이런 그동안 제가 쌓은 이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꼭 전북의 목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때는 정치적 동지였다가 지금은 경쟁 관계에 있는 국민의힘 조배수 후보님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경쟁뿐만 아니라 경쟁 이후 구도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배수 후보님께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좋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는 도민들에게 앞으로 우리 도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표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라북도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나와서 저희와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펼칠 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배숙 의원님도 당연히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 의원님이 내시는 공약 중에 전라북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된 다음에도 과감하게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 의원님이 만약에 여당에 지금 들어가셨으니까 아무래도 또 여당과 소통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과감하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다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그래도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또 민주당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명예를 지켜내고 민주당의 주자로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방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 변화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같이 힘을 모으고 우리가 조그마한 성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때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목표를 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1일 날 압도적인 표차로 저 민주당 후보 김관영을 성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16개 시도 지사들 모여 있는 데서 더 큰 힘 발휘하면서 전북의 목 찾아오는 데도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전북 발전에 크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